오늘 아침 신문에 보면 한미 정상회담이 4달 추진된다고 조선일보에 조금 났습니다. 워싱턴에서 개최할 걸 협의 중이다. 문가리가 방미를 해서 4달 5월달 중순에 회담을 갖는 것을 협의하고 있다고 어제 알려졌다는 겁니다. 자, 이걸 보면 지난 4월 7일 오선 전에 토요일 날 아침에 마치 4월 중에 한미 정상회담이 이루어질 것처럼 이런 기사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제가 그래서 4월 중에 어떤 것도 확정된 게 없고 미국하고 협의된 것도 없다라고 분명히 말을 했죠. 그래서 5월 중순이라고 하면서 날짜도 안 잡히고 있고 그럴 가능성이 크다라는 이야기만 나오고 있고 한미일 3국 안보실장 회의에서 서훈이가 그걸 이야기했다라는 말은 한국 정부도 인정을 했습니다. 서훈은 5일 귀국하면서 가급적 조기에 회담을 개최하자는 데에 대해 한미 간에 합의가 되었다. 그래서 문이 워싱턴을 방문하고 코로나 등 상황을 고려해서 최종 확정 짓기로 했다. 그래서 미국 측에서 5월 한미 정상회담이 끝나고 난 다음에 한미일 정상회담을 곧바로 여는 방안을 우리 측에 제안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지는데 바이든은 16일 미국에서 서가와 회담을 갖고 문이 5월 중순에 미국을 방문한 직후에 서가가 다시 와서 3국이 회담을 갖는 것도 협의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보도가 일단 나왔어요. 자, 그런데 여기에 하나 이 조금 의아스러운 부분이 미국이 한미 정상회담을 하고 한미일 정상회담을 연달아 그 자리에서 가지자 4월 달에 바이든을 만났던 서가가 또다시 와서 한미일 정상회담을 하기 위해서 한미 정상회담 끝나기를 기다린다. 그래서 이 기사가 미국에서 요구한 걸로 알려졌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거의 사실이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오늘 분명히 좀 하고 싶어요. 자, 오늘 아침에 보면 미 의회 대북전담 금지법 청문회가 한미 간의 이견을 드러내어서 동맹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 거다라고 하지만은 이 말은 동맹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라고 들리고 있어요. 아니다라고 하니까 더 그렇게 들려요. 평통 수석 부의장을 맡은 전 통일부 장관 대표적인 친북 친중주의자인 정세현은 미국 의회 전담법 청문회는 내정 간섭이다라고 발언을 했고 김일성의 생일에 맞춰서 4월 15일 날 하는 것은 의도가 불순하다. 그래서 통일부에 이어 지금 평통의 정세현이도 미 의회 청문회를 폄하 발언을 했습니다. 자, 미국의 항공모함과 중국의 항공모함이 지금 남중국해에서 대치하고 있고 미국은 미국 구축함에서 지휘관 2명이 다리를 난간에 올려놓고 중국 항공모함을 지켜보고 있는 사진을 오늘 공개했어요. 그래서 남중국해에서 지금 항모가 대치하고 있는데 중국이 미국 항모가 구축함과 합동훈련을 시작하니까 중국이 항모 전단을 보내서 바로 눈앞에서 견제를 하고 나섰고요. 이러니까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곧바로 대놓고 중국이 대만에 대해서 공격적인 행동을 하지 말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 항모를 웃으면서 지켜보는 미 지휘관 사진을 공개한 것은 미국의 이런 중국의 항공모함이라는 것들이 별 위협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미국이 전방위로 지금 중국을 압박하고 또 한편으로는 지금 한국 정권의 친북성에 대해서 공격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조선일보 보도에 한미 정상회담 직후에 곧바로 한미일 정상회담을 여는 것을 미국이 제안했다. 이게 좀 우습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오늘 차근차근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일본의 스가 총리가 4월 16일 날 미국을 방문합니다.
애초에 한국이 4.7 보선 전에 4월달 안에 한미 정상회담이 열린다라는 것을 발표하기 위해 서운동이 미국에 가서 일주일 뒤에 바로 서가 일주일 뒤에 해달라. 그러면 4월 23일 전으로 해달라. 이렇게 미국에 말하니까 미국이 NO. 그러면 5월 1일 전에 즉 4월 말까지 해달라니까 그것도 미국이 NO 한 걸로 저는 듣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이 이제 그렇다면 6월달 G7 전에는 꼭 해달라 하니까 미국은 그렇게 고려를 해보겠는데 아직 날짜를 명확하게 확정해서 줄 수는 없다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한미가 한국 측의 주도적인 요청으로 5월 중순쯤에 한번 잡아보자라고 하니까 우리 측에서 한미일 정상회담을 갖다가 갖자고 미국 측에다가 이야기한 정황이 보이고 미국 정부 측에 한국이 끊임없이 로비를 했던 사람 하나가 NSC에 앉아 있지요. 커트 캠벌이라는 자로 추정됩니다. 아마 이쪽에서 동의해 줬을 가능성이 있어요. 한국발 한미일 정상회담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은 지금 미국이나 일본은 북한 문제를 다루는데 한국에 대한 생각이 완전히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한국의 생각이 다른 한국을 일본까지 끌어들여서 굳이 세 나라가 만나는 한미일 정상회담을 특별하게 합의할 의제가 없는데도 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문이 북한에 뭔가를 갖다가 조직하고 있다는 것, 오거나이제이션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문의 방미 직후에 서가까지 불러서 한미일 정상이 만나서 북한 문제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 모습을 보여야 된다. 지금 그거를 갖다가 시도한 거죠. 그래서 미국 측에 일본도 같이 필요하니까 일본도 같이 하자.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니 일본에서는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이런 반응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북한이 김정은이가 이제는 이 문재인이 상대도 안 한다는데 뭐 하려고 그런 보여주기 위한 쇼를 하느냐. 그래서 그딴 소리 하지 마라고 하는 것이 지금 현재 입장이라는 겁니다. 지금 돌아가고 있는 또 하나의 숨겨진 이슈를 보면요. 미국 측에서는 내년 1월에 북경 올림픽을 보이콧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중국이라는 나라가 인권이나 여러 가지 문제로 탄압을 하고 있으니까 이 홍콩을 합병하고 대만을 먹으려고 하고 있으니까 미국이 내년 1월 동계올림픽 북경 동계올림픽을 보이콧하려고 하고 또 미국 의회가 이 문제에 대해서 강력하게 나가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6월 7월 중에 미국이 보이콧을 발표할 가능성이 있고요. 일본도 보이콧에 지금 동참할 가능성이 큰데 동경올림픽 직전까지는 발표를 안 할 그런 입장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보이콧을 좀 해야 되는 이유 중에 서버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문의 임기 마지막이 그때 북경올림픽이 거다. 그러면 내년 1월에 문이 임기 마지막이자 한국의 대선 직전에 김정은을 북경에 끌어들이는 것은 동경올림픽에 끌어들이는 것보다 훨씬 쉬울 거다. 그래서 자기 퇴임 전에 김정은을 북경에 끌어들여서 북경에서 또 미국의 바이든, 일본의 서가 그리고 시진핑까지 해서 쑥닥쑥닥 하는 이벤트를 한국 대선에서 지금 또 대선 앞두고 할 거다. 그런 거를 기회를 줄 필요도 없다. 아예 단단히 틀어 막아야 된다라는 의지도 들어 있었을 걸로 보입니다. 자, 그런데 현재 이 시점에서 서가가 바이든하고 4월 16일 만났을 때 가장 중요한 미일 간의 아젠다가 뭐냐? 무엇 때문에 바이든과 서가가 만났느냐? 이 부분에서는 가장 중요한 미일 간의 지금 쟁점은 첫 번째는 중국, 차이나 문제고요. 두 번째는 타이완, 대만 문제라는 겁니다. 문가리가 5월에 만나도 차이나 타이완 문제는 빼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은 우리가 너네들을 만나면 동맹하고 만나서 우리 둘이한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문제, 즉
중국과 대만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안 하고 만날 수 있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미국이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5월 중순에 이 문가리 바이든 만남도 서로가 완전히 생각이 다른 거예요. 바이든은 차이나 타이완 문제를 이야기하기를 원하고 거기에는 당연히 쿼드도 들어있겠죠. 한국은 그런 이야기는 하기 싫고 북한과 미북 정상회담 복귀하는 이야기를 해보고 싶다. 하노이하고 싱가포르 사건을 한번 더 만들고 싶다. 가급적이면 내가 그걸 주선하고 한반도 비핵화 운전자를 기사를 내가 좀 더 해보고, 그리고 미국을 꼬드겨서 북한에 갖다 붙이는데 내 역할이 있도록 하고 그 옆에서 나도 빛나고 싶다. 문은 오직 거기만 꽂혀 있다는 겁니다. 자, 일본의 요미우리 신문이 미국이 한국 쿼드의 참가를 강력하게 요구했다라는 그런 기사가 나왔는데요. 애초에 이 서훈 설리반 그리고 일본의 안보실장 등이 이 세 사람이요, 처음에는 미국은 하와이에서 만나자 했다는 거예요. 아시아 태평양 문제를 강조하기 위해 태평양 한가운데 하와이에서 한미일 안보실장이 만나서 중국에 대해 뭔가를 경고하는 입장을 가지자 하니, 일본은 당연히 우리로서는 오케이다 했는데 한국이 워싱턴 DC에서 하자고 이야기하니 미국이 어쩔 수 없이 DC, 그냥 정치 중심지보다는 그 인근 메릴랜드에 있는 해군 사관학교 아나폴리스에서 미팅을 한국 때문에 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이 한국에 대해 쿼드 참여를 강력하게 요구했다라는 부분은 처음에 미국 측에서 한국 측의 쿼드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잘 돼가고 있다고 브리핑을 했다는 거예요. 서가가 최근에 인도를 방문했고 호주가 중국과 갈등이 격화되고 있고, 그래서 이 쿼드가 안착을 하고 있으니까 미국이 한국에게 consider, 그러니까 고려해라, in some way, 어떤 방식으로 참여를 고려해다라고 한국한테 말을 했고, 한국은 거기에 대해서 답을 하지 않았다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강력히 요구했다라고 말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은 브리핑을 하면서 이거 쿼드 너무 잘 돌아가고 있어. 굉장히 아주 확실하게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가고 있으니까 너네들도 쿼드에 가능한 방식으로 참여하는 걸 한번 고려해 볼래? 이런 이야기까지 한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이 한미일 정상회담을 미한 정상회담 이후에 추진한다라는 부분이 불가능한 이유 중에 하나는요, 이 아젠다 문제입니다. 미국은 차이나 타이완 아젠다를 한미일이 만나면 공유했다고 발표하고 싶어하고, 일본도 그런데 한국과 미국의 또 한국과 일본의 관계에서 한국은 차이나 타이완 문제는 우리는 말하지 않겠다, 지금 이렇게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미일 3자 정상회담이라는 것은 애초에 열리기가 불가능한 일이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자, 최근에 미국이 백악관에서 이제 삼성 등을 참여해서 회의를 하는 목적은요, 세계에서 이제 제일 큰 반도체 공장을 운영하는 TSMC, 대만의 이 반도체 회사지요, 1, 2주 안에 미국에 100억 불짜리 공장을 건설하고 앞으로 3년간 수조 원을 투자하겠다고 발표할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이 삼성에도 TSMC처럼 이 강력한 이 반도체 공장을 삼성이 미국에 지어라, 이런 투자를 요구하는 자리가 될 거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삼성 측에서는 이 방송 들으면요, 잘 좀 입장을 정리해 가세요. 자, SK하고 LG도요, 지금 이번에 정리가 됐잖아요. 뭐 2조 이래가지고 합의가 됐는데도 미국이 지금 자동차, 배터리 등을 중요시하는 미래 산업으로 가는 입장에서 이 둘의 다툼이 미국의 공장을 멈추게 하는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미국이 바이든 행정부가 나서서 직접 이 두 회사에 압력을 넣었어요. 이것이 타협이 되게 만들었다,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지금 미국에서는요, 이런 말까지 나와요. 5월 달에 문가리 올 때 청문회를 문가리 면전에서 해야 되는데, 그래도 참 우리가 한번 참고
앞당겨서 4월 15일 날 해준다. 그런데 김정은이 생일날 하는 거다 말을 하고 있습니다. 북한이요 4월 15일 김일성 생일날인 태양절을 앞두고요 북한의 심포 조선소에서 여러 가지 움직임이 활발해서 태양절날 잠수함을 띄우고 그리고 그 잠수함에서 SLBM을 쏘면서 도발하지 않겠나. 지금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이 끝까지 북한 가지고 미국 쪽에 장난을 치는데 가능성이 거의 무망하다 하는 이야기를 제가 분명히 해주고 싶어요.